다들 부가세 신고는 잘 하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1월 25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 납부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가 한 달 미뤄져서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죠. 부가세 신고 기한이 조금 남은 시점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도 법인의 경우에는 분기,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 말 다음 달 25일까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표님들은 나는 매출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을 때 신고를 안 하면 귀찮지 않고 좋겠지만 손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매출과 매입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간혹 신고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없다는 무실적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없지만 매입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게 되죠. 그 비용에는 인테리어 비품 등의 자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죠. 물론 자동차는 종류에 따라서 부가세를 공제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은 자동차의 증빙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있다는 걸 신고하게 된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겠죠. 극단적인 예로 매출은 없고 사무실 월세가 있고 직원들이 먹는 밥값 그리고 사무실 소모품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할 당시에 부가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환급액이 커질수록 세무서에서 좀 더 자세히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환급액이 2천만 원 넘어가면 환급 계좌 개설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또 세무서에서 큰 금액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송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매출이 없을 때에도 매입은 보통 있으니까 꼭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때 비용 처리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세 신고 때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10년간 부가세 환급받고 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없지만 비용 처리를 해서 내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기장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마이너스 난 금액을 10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익이 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차감을 해서 내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 없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인건비가 부가세와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 중에 매출 확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계속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받아보니까 부가세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대표님이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3.3% 세금을 떼고 받은 수입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돈을 주는 회사에서 인건비로 신고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 이런 금액을 받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즉 3.3%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은 부가세랑 상관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표님들이 이걸 명확하게 구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 대표님이 이런 수익 금액이 있었구나 하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지출한 3.3% 세금 떼고 준 인건비 금액이 많다고 해서 부가세가 줄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면세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상관이 없죠. 세 번째로 이 하반기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1년치 매출이 확정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3월 법인세 신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형성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소득세 신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 큰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큰 사업자는 법인처럼 꼼꼼히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제가 탈세를 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 때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하신다면 우리 매출액이 이번 연도 매출액이 아니고 다음 연도 매출액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매출을 내년으로 넘긴다면 올해 성실신고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판단을 잘못하셔서 조그만 금액 차이로 성실신고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또는 하고 나서 바로 좀 체크를 하셔서 5월 소득세 신고 때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있으셔서 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서를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만 받고 끝내시지 말고요. 담당 세무사님과 한번 통화하는 것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직원들도 많지만 아직 세무사님만큼 공부를 한 직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더 세금 신고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부가세 신고할 때 루틴하게 묻던 질문만 하고 새로 발생한 매출이 있는데 확인을 빠뜨리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세무대리인이 당연히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새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경우 잘못하다가 매출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누락이 되더라도 경정 청구를 하셔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산세를 안 내도 되겠죠. 그러나 매출 누락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은 바쁘고 이러다 보면 늘 묻던 질문만 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부서가 나오면 내 세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되었는지 세무사님과 단 1분의 통화를 하시더라도 매출 구조나 매입 구조에 대해서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또는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발견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제 경험상 그런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서를 받으시면 담당 세무사님과 한번 통화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바빠서 나는 신고 기한 안에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사업을 확장한다고 지금 당장 세금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대표님들 손해죠. 일단 신고 기한 안에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신고 가산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확정되지 않은 매출 매입에 대해서 신고라도 하시면 나중에 추가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하시면 가산세를 줄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기억나는 체크사항을 알려드려 봤습니다.